수요일이죠. 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 4일이었어요. 이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려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체포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기자님과 좀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구금 한국인 300명을 태울 전세기가 오늘 11시쯤 현주로 출발한다고 하고 언제쯤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한국인 근로자 문제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우리 한국인 근로자분들의 이제 신병 인도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3시 반쯤이 되겠죠. 이제 이때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출발한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조현 외교장관이 워싱턴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한다고 했는데 아마 협의가 나름 잘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속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뉴스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고 네네네. 얘기를 좀 풀어가면 해주세요.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지난주 이제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으로 만드는 이제 배터리 공장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거죠. 미세관 이민 단속국이 주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총 475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국인은 말씀하신 대로 3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예. 발목과 허리에 이제 족쇄하고 쇠사슬이 채워져서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예.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마치 갱단이 운영하는 마약 제조 공장 급습을 맞아요. 연상케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시점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열흘만. 그래서 예. 동맹을 배신한 거다, 뒤통수를 친 거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이제 한국이 대미 투자 1위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양국 간 산업 협력의 심장부를 찔렀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보니까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 이름도 놈이에요. 이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예, 조지아 구금자를 추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자진 출국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추방입니까? 이거 어떻게 자진 출국입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티 노엄 노엄이에요. 국토안보부 장관은 예.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이들이 모두 디폴티드 그러니까 추방될 거라고 밝히긴 했는데 예. 이게 해석하면 추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이민법상 법정 용어는 추방을 이제 디폴트가 아니라 이제 리무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강제 추방은요 그 단어를 안 쓰고 디폴티드를 써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합의를 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현재로서 최선은 자진 출국하고 대신 추후 입국할 때 불이익은 없도록 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재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 받는 게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네. 지난한 법적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아마 미국에서 나오는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비자 발급을 나중에 또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그렇죠. 미국에 개인적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앞으로 비자 받을 때 영향이 전혀 없을까? 그러니까 적발된 이제 기록을 지울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이게 아직 명확하게 가타부타 정리가 안 됐고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의 법 집행 특성상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진짜 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냐, 불법 체류자냐. 근데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금된 분들이 이제 현대하고 LG 측에서 이제 출장 가신 분들 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컨트랙 업체 기술직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무 목적의 B1 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3개월짜리. 네. 이건 B1 비자는 6개월짜리고 이제 3개월 단기 체류용 이제 A스타라는 여행 허가 이거는 비자는 아니고 여행 허가 서류거든요. 이걸 가지고 입국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이분들이 이제 일터에 이제 비자상으로는 일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면 비자상 일터에 있더라도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건설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젠 범법자다, 불법 체류를 한 거다, 비자와 무관하게 체류를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단속을 한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도 할 말은 있습니다. 공장은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예. 전문직 비자 쿼터는 내주지 않고 또 신청에도 워낙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고육지책으로 예. 또 이제 그쵸, 관행처럼. 관행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나 미 이민 당국은 뭐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온도차가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서류상 법적으로는 체류 자격을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는 풀 문제는 남아 있고 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정부에 이제 닥친 관건이라고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 기자님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일이 터진 시점도 참 애매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인 300여 명을 이게 구속한다는 거 이런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 공약 이행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야 이거 한국 너희들 투자 확실히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저희에게 겁박 주려는 차원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예. 다방면적인, 다차원적인 문제니까요. 아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정치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요즘 주목하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민자 단속 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앱스타인 파일 문제. 이 두 문제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성년 이제 성착취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담은 이 앱스타인 사건은 트럼프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층을 강성 지지층, 마가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이민자 문제는 이제 트럼프 지지층 결속을 위한 특효약인 셈인데요. 예.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가 이제 대선 유세 때 수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4년에 오래전이긴 한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이민자 추방을 대대적으로 이제 군사작전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웻백 작전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멕시코 이민자 100만 명 가량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이민자 단속도 약간 스펙터클하게 하면서 지지층들한테 소구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자마자 예. 백악관이 이민세 강국에 대놓고 실적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체포할 이제 불법 이민자 할당량을 이제 정해서 빨리빨리 잡아들여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고요. 예.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자를 향해서 이제 보여줄 실적 압박이 또 자신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진 이제 정치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6월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니까 트럼프가 주 방위군하고 해병대까지 투입하면서 이제 강경하게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대목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감세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경 보호하고 이제 이민자 단속하는 예산을 대폭으로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세 관국 요원 또 이제 10,000명 충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민 당국도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납세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주니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기 쇼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결국 이번 문제. 일은 예.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번 일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한국이든 이제 대형 외국계 공장도 이제 단속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걸 이제 만천하에 알린 거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거고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이제 실적 보여주기용, 지지층 결집용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미국 내 일자리 만들어라, 공장 지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막상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 피해를 주니까 이게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 공장 짓는 우리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일로 불안감 진짜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우리 300명 한국인 근로자들이 잘 돌아오시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남은 문제가 이제 재발 방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이제 뭐 현대, LG 외에도 SK, 삼성, 한화 뭐 이런데 다수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여 개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 출장을 이제 가기에 겁나잖아요. 예, 이제 예. 취소를 하고 있고 또 이미 가 있는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차제에 한국의 투자기업 인력을 위한 전용 비자 도입, 또 이걸 좀 쿼터를 좀 확대하자, 이 제도 개선을 좀 논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볼 게, 이 사건 직후에 언론에 얘기한 것과 또 다음 날 한 얘기가 좀 내용하고 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혀간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직 인력인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근데 나중에 알고는 이제 수습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직들을 상대로 했으니 약간 찜찜한 그런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뉴스 보셨겠지만 한국과 관계는 여전히 좋다. 이러면서 미국 인력, 고급 인력의 기술직, 숙련공의 훈련, 그리고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도 백악관 대변인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무부를 백악관이 언급한 건 법적 고려 외에도 투자, 경제협력 측면도 감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기자님 그 미국에서 그 특파원으로 일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비자 뭐 어떤 거 받고 가요? 정식으로 받고 가요? 저희는 언론 그 비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10몇 개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취재 비자는 I 비자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미국의 비자 시스템이 너무 세분화돼 있고 복잡합니다. 그럼 그거 받기 위해서도 진짜 오랜 시간 미리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한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수개월에 걸쳐서. 오래전에 준비하는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저도 가끔 그래요? 저희 회사 사람들로부터 뭐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자기가 이제 출장 때문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뭐 네. 대사관에 아는 사람 없냐, 좀 뭐 얘기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민원들을 종종 받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에 좀 미국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자님이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렇게 역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외교부를 오래 했으니 대사관에 아는 분이 있으면 예.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려 달라. 왜냐면 좀 비자가 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사실 통하기는 쉽지 않고요. 미국의 이 비자 관련 법 처리는 최근에는 사실은 정말 진짜 엄격하게 해서 무슨 뭐 민원이라고 할까, 이거 많은 사람 이런 게 통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비자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관련해서 좀 이 얘기도 더 해보죠. 그 미 대법원이 거리 등에서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계속해도 된다, 이런 판결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위헌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판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LA,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연방 법원 측에서 이를 제한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예. 대법원이 6대3으로 이제 보수 우위거든요. 보수 성향의 대법관 우위인 상황에서 이제 다수 의견으로 이걸 받아들여 준 건데, 그러니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해 준 거고요. 예. 반면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는 사실상 인종 차별, 인종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서 밀린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4조는 불합리한 수색, 체포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충돌한다는 비판, 그리고 개인의 자유 침해, 또 인종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기자님 요거 하나만 더 보죠. 요즘 트럼프가 이제 시카고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뭐 군대를 투입한다. 우리 한국 다음에 타깃이 그러면 시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는 로스앤젤레스에 군대 주방위군을 투입했고요, 해병대랑. 한 달 전에는 워싱턴 DC에 이제 군대를 주방위군을 배치했거든요. 치안을 이유로 해서. 근데 그리고 내셔널 가드죠, 정확하게는. 그러고 나서 범죄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총을 차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범죄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시카고에도 군을 투입하겠다는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시카고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시카고는 뉴욕하고 LA에 이어서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들이 이제 좌파 시장이 이제 무능한 좌파 시장의 온종주의 탓에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불법 이민자의
보니까 이제 저지른 사고가 뭐 뺑소니 사고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살인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시카고가 오바마의 고향 아닙니까? 정치적 고향. 예. 그리고 또 진보 진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 적진에 군대를 보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전쟁 성포로 이렇게 비치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그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카고에 군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지지층 이탈을 막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